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이끌고 있고 국내 최대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더 이상 원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정재훈 사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재훈 사장은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재훈 사장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승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승리 기자입니다. 네, 조승리 기자. 정재훈 사장이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소형 모듈 원전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소형 모듈 원전은 이름 그대로 발전 용량이 기존 원전보다 작은 300MW 이하인 원전을 말합니다. 원전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서 블록처럼 그 조립과 제작이 쉬운 원자로를 말합니다. 자, 원전을 블록처럼 조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러면 소형 모듈 원전이 기존 원전에 비교했을 때 이 크기 말고 다른 차별점이 좀 있나요? 일단 그 소형 모듈 원전은 그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저렴합니다. 1400MW 규모의 기존 원전을 건설하는데 4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소형 모듈 원전은 1조 원가량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원전과 달리 소형 모듈 원전은 냉각수를 필요하지 않게끔 설계됐기 때문에 안전성도 개선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남은 열과 그 고온의 수증기로 그 수소를 생산하거나 난방에 필요한 열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가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제 원전을 지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의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잘 따라서 앞장서고 추진을 잘했던 이런 정재훈 사장이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어쨌든 원전은 원전이니까요. 네, 정재훈 사장은 올해 임기가 만료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6곳의 사장 가운데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정재훈 사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맡고 있는 그 한수원 사장이 있지만 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보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재훈 사장은 이제 한수원 사장에 취임한 뒤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그리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계획을 보류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수원이 주력 사업인 원전을 외면했다, 이래서 이제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관련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또 정재훈 사장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정재훈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이 원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 원자력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임 후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놓고 정부 정책이 협조하되 규제 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형 모듈 원전 개발도 정재훈 사장의 해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그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원전 기술력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이 아무리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은 원전이니까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여기하고는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여 년에 걸쳐서 그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원전 설비의 활용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훈 사장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이 오히려 탄소 중립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양력,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량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전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을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그 소형 모듈 원전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점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이거에 좀 호의적이라고 하면은, 정재훈 사장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잡혀 있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좀 있나요?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그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그 기술 개발과 실증을 마친 뒤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원전 수출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소형 모듈 원전이 기존의 원전보다 이제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어 있고, 매력적인 그런 개발품이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 뛰어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네, 원전 기술력을 가진 주요 국가들이 속속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소형 모듈 원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약 3조 6천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가 설립한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통해서 소형 원전 나트리움을 미국 전역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세계의 주요 원전국들이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다 뛰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수원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그런 어떤 그 강점이 있나요? 세계 주요 원전국들과 비교하면 소형 모듈 원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훈 사장은 한국형 원자로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쟁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재훈 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합심해 개발하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이 향후 수출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게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좀 밝게 나오고 있나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이 1,000여 기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그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증설이 쉽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형 원전 모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쯤에서 그 한수원의 본업인 그 기존 원전 사업,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원전 건설이 어렵다고 하면은 원전 기술은 우리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서 원전 건설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해외 시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UAE에도 수출했던 차세대 원자로를 앞세워서 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현재 체코와 폴란드 등지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경쟁자인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안보 위협 때문에 수주전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한수원이 유리한 수주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그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한수원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정재훈 사장이 이런 원전 건설 외에도 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공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있나요? 정재훈 사장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을 마친 원전을 해체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사업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탈원전 방침을 세우고 원전 운영 대신 원전 해체를 새 사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2019년에 내놓습니다. 정재훈 사장도 이에 발맞춰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세우고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국내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성장의 한계를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을 건설해주는 그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재훈 사장이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에 먼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다른 경쟁국보다 우위에 쓸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의 주력 사업인 원자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